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늘 몇 분이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네요.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잠시만요. 좀 전에 지금 막 우리 이클래스 쪽지들이 몇 개 와가지고 잠깐만 확인할게요. 아마 출석 못한다는 수업 참여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답장을 그래도 보내는 줘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우리 지금 21분, 20분 오셨네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아, 네. 자, 죄송해요. 몇 분이 네, 급하게 또 뭐 검사 결과 검사 받으러 가신다고 하셔서 일단 제가 확인한 거는 네, 연락을 드리느라고. 자,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네, 저희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우리 비디오 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아직, 네. 다 들어오셨네요. 몇 분이 빠지셨구나. 자, 네.
여러분들이 점심은 다들 드셨나요? 맛있게? 지금 학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저희 이름 한 번만 실명으로 바꿔주시고요. 네네. 우리 그 이름이 같은 분이 계시던데 오늘 다 두 분이 다 오셨나? 한 분이 없으신 것 같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보니까 김지은 선생님이 두 분이시던데. 네. 여기에 보니까 804. 네. 한 분, 그리고 729 한 분, 이렇게. 자, 두 분이시네요. 저희 비디오, 마이크 한번 열고요.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에, 네. 사랑합니다. 제가 해뒀거든요. 자, 마이크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나는 공공장소에서 어렵다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입모양으로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자, 마이크 한번 열어보시고 목소리 한번 들을게요.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 계시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다가 액션을 한 번 더 넣어서 우리 그 학생들과 원격 수업 하실 때 그냥 밋밋하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웃으시고 또 손도 한번 할게요. 자, 옆에 내가 여러분들 그 카메라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앞에 옆에 있다 치고 네, 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자, 두 번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자, 저희가, 네, 우리 이제 교직 실무로 같이 한 학기 동안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저는 문지영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기 전에 네, 저희 이제 들어가는 수업 체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요, 이제 지금 사실 저도 뭐, 그 현직에 있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잘하진 못합니다. 늘 할 때마다 오늘의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이거에 좀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런 체크인 같은 거를 하면 좋습니다. 이제 수업을 들어갈 때 뭔가 동기유발 짠 하고 이럴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냥 수업에 집중하는 거죠. 체크인이라는 용어는 뭐 우리 숙소 네, 그 예약할 때 네네. 잠깐만요. 방금 누가 네. 아이고. 네. 채팅으로 누가 메모가 보내와서요. 우리 숙소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한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것처럼 수업 체크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요즘에는 수업이 들어갈 때 자기만의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실지 이제 저랑 이런 거 하시면서 뭐 제가 하는 방법이 다 정답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참고하셔서 나는 다음에 교사가 되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자기만의 방법을 꼭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자,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허리를 펴고 가슴도 펴고 바르게 한번 앉아 보실까요? 네. 각자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는 게 좋답니다. 네, 저도 이거 할 때마다 이제 떠올리는 건데 어깨에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팔을 축 늘어뜨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바르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눈을 편안하게 한번 감고 저를 따라 해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새로 공유를 해야겠네요. 소리 공유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됐다.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두 손을 모아서 부드럽게 한번 비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열감이 느껴지시면 네, 무릎 위에 나의 손바닥이 올라오도록 올려보세요. 그리고 자,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한번 해보실게요.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고. 호흡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내 손에 열감이 느껴지셨죠? 그게 바로 에너지와 기라고 하는 거래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계속 하시면서 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거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되고요. 심장이 뛰는 것에 집중을 하실까요? 호흡은 계속 그대로 하시면서 심장이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계속 쉬었다가 멈췄다가 갈게요.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떠보세요. 이제 눈을 천천히 뜨시고요. 네, 두 손을 아까 우리 비볐던 것처럼 한 번 더 비벼서 눈 마사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오전에도 원격 수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눈에 이렇게 눈을 살짝 지그시 누르고 눈동자를 돌려주세요. 위, 오른쪽, 아래, 천천히. 왼쪽 한 번 더. 네, 반대로도 돌려볼게요. 반대 방향으로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눈을 약간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좋아요. 방금 우리 이 손 비빈 거 여기에 에너지가 모여서 따끈따끈 하잖아요. 이걸로 눈 마사지 해주시면 훨씬 더 눈의 피로를 풀 수 있어서 좋답니다. 특히 우리 실시간으로 이렇게 원격 수업 할 때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중간에는 혹시 제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작할 때 하고요. 중간에 혹시 여러분들 몸 막 이렇게 한번 움직이시고 하십시오. 자,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그래요. 혹시 뭔가 좀 잘 안 되시거나 하면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시거나 마이크 열어서 제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저의 닉네임을 행복교육 디자이너라고 저는 붙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현재로 저는 교육학 박사 받은 지는 2001년에 받았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 2010년부터 초등학교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뭐 연구회 그림책 공감대화 연구회장과 교사 성장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뭐 강사, 강의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지만 또 학교에서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강의 이제 주로 다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여러분들과 수업하는 거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수업을 뭐 얼마나 잘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줌 수업을 다음 주에도 계속 할지 그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으나 줌 수업할 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가능하면 저는 학생들과 초등학생들과 수업해도요.
3학년 아이들과 수업해도 이렇게 좀 학생들 참여하는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또 많은 것을 알려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강의가 중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참여와 또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도 그렇게 짜놓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뭐 중간중간에 저희 토이 토론이나 또 함께 자기 이제 연습 같은 거 실습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니까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의견 나누는 소그룹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비디오 꺼놓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비디오 온 하시면 좋겠고 뭐 하시다가 저 이제 뭐 갑자기 여러분들이 뭔가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때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마이크는 지금 이제 꺼놓고 계시지만 발표하시거나 질문이 있을 때 또 제가 마이크 열고 얘기해 주세요 이럴 때는 마이크 열고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공공장소여서 여기 카페여서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채팅창을 꼭 활용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럴 때는 이어폰을 끼시면 조금 소음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실 때에도.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사실 첫날이어서 우리 OT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실습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안내해 드리는 내용도 좋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적어 주세요. 공책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믿는 마음에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게 함께 나눈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는지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제가 그걸 보고 또 조금 어떻게 강의해 가야 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5번에 보시면 기록해 주시고 이거를 메모 어떤 거라도 좋아요. 그래서 수업 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물로 공책과 펜, 특히 이제 사인펜, 이제 지금 뭐 평소에 그냥 쓰실 때는 볼펜도 괜찮으신데 제가 나중에 여기에 사인펜으로 좀 굵게 적어서 앞에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좀 굵은 펜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준비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크게 써주시면 되고 일단 그렇게 안내를 드려보고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있는 공간은 학교예요. 제가 조퇴하고 여러분들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긴 한데 또 집에 가면 또 집에 나름대로 또 좀 그래서 일단 그냥 학교에 지금 있는 상태여서 혹시 제 있는 그 지금 수석실에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전화 수화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야 되나 이 생각도 하긴 했는데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저한테 채팅을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답변해 드려야 되고 이래서 제가 그런 거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호 이해와 우리 열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으시면 지금 마이크 열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잠시 기다릴게요. 네. 혹시 이런 거 좀 알아주세요 라든지 혹은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네, 그 다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교직 실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냥 공책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거구나. 뭐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많이 한번 기록을 하셔서 나중에 제가 패들렛에 올려주세요 할 거거든요. 올려주실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릴게요. 자, 안내 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교재는 제가 이제 작년 그 앞에 한 2년 정도는 다른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또 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작년 2학기부터는 이 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예비 교사를 위한 교직 실무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2시 20분 정도 19분인데요. 제가 이 타임에 저희 지금 요거 제가 캡처를 한 번만 할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캡처도 한번 하고 지금 뭐죠? 우리 전자출석도 한번 해야겠네요. 요 타임에. 네, 잠깐만요. 저희가 전자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제가 출석을 지금쯤 하려고 했거든요. 네, 프라임.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출석. 네. 스마트 출석으로 일단 네. 인증번호가 688입니다. 688. 네. 스마트 출석으로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증번호는 채팅창에 제가 적어드렸어요. 688 맞죠? 네. 네, 조금 기다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24분 오셨네요. 자, 이제 출석이 네. 지금 21분 출석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24명인데 안 하고 계시는 분이 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안 하신 분은 출석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교직 실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네, 제가 잠시 공유를 중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직 실무는 어떤 것인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채팅창, 예. 채팅창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직 실무란 뭐 하는 거다. 네, 한번 써보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직 실무란 어떤 거다. 내가 생각하는 교직 실무란 그냥 떠오르는 거 뭐라도 괜찮습니다. 뭐 정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교직 실무는 이런 거 같아요. 네, 뭐 그냥 떠오르는 대로. 교직 실무란 떠오르는 대로 한번 써보실까요? 네.
네. 자, 이제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우리 이제 수업할 때도요. 이게 일종의 진단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네네. 자, 좋습니다. 자, 네, 선생님 이거 하실 때 제 개인 그 메시지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다 같이 볼 수 있게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신 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그러면, 아이고, 자, 이게,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행정 업무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고 교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업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직에서 실제로 맡을 업무와 학급 운영들 그쵸? 네,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네, 실제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서 사용하는 지식과 기술 그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업무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업무 네, 학교에서 사용될 기술 및 능력을 배우는 것,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교직에 대한 지식, 예,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사의 업무,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업무, 네, 그리고 교사 생활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업무, 네, 실질적인 업무 다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잘 적어주셨어요. 교육에 필요한 업무, 교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행, 네, 실질적인 업무, 교사가 해야 하는 전체적인 업무, 그쵸? 기술 및 능력이다. 네, 교육직이 활용할 실무 능력이다. 아, 맞습니다. 거의 뭐 제대로 다 잘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써주신 이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뭐 어느 정도 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는 과연 이제 이게 행정 업무만 교직 실무인가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저희 공유를 한번 해보고 자, 아까 우리 화면 공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대로 쓰셨는데 생각하는 방식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제가 진행할 때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조금 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하는 게 질문사고 KWL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 일단 이게 이제 진단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걸 적어보세요. 하는 게 W, want죠. K, knowledge고요. 그 다음에 W는 want입니다. 혹은 내가 이제 궁금하고 나에게 필요할 것. 그 다음에 이제 L은 원래는 학습을 하고 나서 배우고 난 다음에 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걸 하기 전이라면 배워야 할 것.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을 쫙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그럼 그 중에서 정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배워야 할 것을 핵심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중심으로 학습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학습한 내용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배워야 할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이제 궁금한 것만 가지고 오늘 학습하겠다 이러면 사실 핵심적인 내용과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방향이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러닝해야 할 것들을 핵심적인 것을 선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수업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제 저도 이제 매 시간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방금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교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업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실질적인 업무 중에 궁금한 것이 있고 또 진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이건 조금 다르니까요.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퍼실리테이션이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집단 지성으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단순히 토의 토론하는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정말 문제 해결일 수도 있겠고요. 그거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수업은 이제 교사가 퍼실리테이터로서 퍼실리테이션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은 여기 DVD에 말고도요. 오리드 방법이라고 해서 ORID도 있습니다. 네. 이제 DVD만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놨는데 DVDM은 D는 define,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개념, 나의 정의. 그러니까 아까 K 아는 것과 조금 비슷하죠. 네. 근데 그냥 아는 것과 D에 알고 있는 개념은 조금 더 객관적인 지식을 약간 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V는 가치와 필요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필요성,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는지 목적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어려운 거. 우리가 이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뭐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지? 혹은 내가 의문이 뭐지? 조금 포괄적으로 아까 want와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결 방안.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답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겠죠. 네. 자, 그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갈까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나오는 결론이 나중에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바로 답을 찾기보다 그걸 찾아가는 방법, 일종의 여기에서 이 M은 탐구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탐구 방법.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초등에서는 고학년 이상,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을 방법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도 이 같은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골든 서클입니다. 골든 서클은요, 사이먼 신에게 골든 서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테드 강의에서 가장 최근에 10년 이내에 가장 유명한 테드 강의 중에 5개 안에 드는 강의죠. 골든 서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을 해가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게 교육에도 들어옵니다. 기업은 마찬가지고요. 세 가지입니다. Why와 How와 What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자 이제 수업할 거야. 뭔가 문제 해결할 거야. 뭐 하지? What을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거꾸로 What은 마지막.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Why, 목적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외국에서 먼저 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죠. 네. 이해 중심 교육과정도 Why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왜 배워야 해? 라고 하는 것. 왜? Why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how.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을 결정하는 게 how입니다. 제가 기본 원칙이라고 했지만 학습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취 수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할 건가에 따라 세부 내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교직 실무도요. 선생님 우리가 교직 실무를 왜 배워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 알아야 할지에 따라 세부 내용이 결정 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냥 뭐 이거 다 솔직히 말하면 교직 실무에 대해서도 책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how에 관련해서 why와 how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알아두면 좋을지 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자기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그럴 텐데 내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퍼실리테이션으로 해 나가는 거는 이제 주제마다 지금은 우리 골든 서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직 실무 이제 Y는 여기 퍼실리테이션의 V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밸류 가치하고도 우리가 이 교직 실무를 알면 학교에 가면 뭐가 좋을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how하고도 연결되는데 네, 일단은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직 실무를 알면 뭐가 도움이 될지 이제 Y와 연결되는 겁니다. 교직 실무 알면 뭐가 도움이 될까요? 네. 왜 알아야 할까요? 혹은 알면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죠? 네. 이게 골든 서클의 사고 방법인데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떠오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why와 how와 관련해서 그냥 한번 크게 한번 공책에 써보실게요. 이거는 공책에 한번 적어 보실게요. 공책에 교직 실무 왜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또 알면 뭐가 도움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고 한 가지만이라도 공책에 한번 크게 적어 봐 주시겠어요? 네.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이거 꼭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냥 떠오르는 대로 알면 뭐가 도움이 될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행정 업무만이 교직 실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직 실무를 사실 근데 또 교직 실무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요. 일단 알면 뭐가 도움이 될까? 뭐 구체적인 어떤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채팅창. 자, 뭐 적어 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네, 뭐 떠오르는 만큼만 적으셔도 되고요. 네, 모르면 질문으로 바꿔보셔도 됩니다. 네, 딱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답을 적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궁금한 질문을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네, 자, 카메라를 켜고 여기 그 앞에 적으신 거 한번 앞에 대어 보시겠어요? 네. 종이에 적은 것을 자기의 생각을 크게 쓰시는 거죠. 자, 네. 우리 잠깐만요. 네. 자, 배 한번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제가 이거는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지금 켜신 분이 계셔서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아이고, 네네네. 지금 또 켜신 분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금, 네, 제가, 아이고, 방금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 네, 제가 제대로 못 본 분이 계셔가지고, 네, 죄송한데, 정상진 선생님? 마이크 열고 한 번만 말해 주실 네, 수 있으세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와가지고 네. 제가 고맙습니다. 저는 왜 알아야 할까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적었고요. 알면 무엇이 도움이 될까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쳐주신 우리 김지훈 선생님 멋져요. 자, 네. 나 이거와 비슷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나 이거와 비슷하다. 스스로. 난 좀 비슷해요. 난 조금 달라요. 네. 자, 좋은 점을 적어주신 분이 우리 옆에 그 김은비 선생님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적으신 거, 네. 읽으셔도 되고 그냥 생각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교직 실무를 알면 무엇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교직 실무를 알면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유경진 선생님 맞나요? 네. 네,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면 무엇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적었는데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교직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고 교양을 함양할 수 있다고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넓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교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 진짜. 그래서 교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제 교사로서 해야 할 여러 역할들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뭐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그 세부 강의들을 배우시잖아요. 그럼 그 배우셨던 걸 가지고 실제 교실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들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제 이 교직 실무 강의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꼼꼼하게는 조금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한다. 그럼 수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 강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더 전공 강의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로 저랑 이제 교육 과정을 한번 짜보는 걸 해볼 거거든요. 그 강의 시간에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교사로서 약간 이제 가상 체험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뭐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을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지 그러니까 더 배워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튼 저랑 이제 연습해 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이게 참 좀 애매모호한 게 저도 강의하면서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 학생으로서 배우기도 하지만 이제 예비 교사로서 우리는 교사 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 실습을 나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실습 나가기 전에 이제 연습해보는 뭐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보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혹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두 분밖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 저 한번 또 이거는 한번 제 생각 말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여기에 빠진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교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 교사로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근무.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나와서 교사로서 그냥 정말 교사로서 이것도 하나의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으로서의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배우지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거를 얼마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러니까 일단은 교직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도 하나의 직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것도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게 법적인 것도 있어서 사실 그 법적인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딱 정해져 있는 그 법규, 규칙 혹은 뭐 법령 이런 것들이라서 이제 그거는 교재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네, 교재에 딱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제가 이번에 3월 그저께 어제 공문이었나? 3월 2일자 공문 하여튼 며칠 안 됐습니다. 그 공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다음에 제가 이제 공유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이제 근무에 관한 것들은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일단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47분인데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요거 화면 공유를 하고 자, 일단 이제 교사로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알아야 할 여러 가지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자, 이제 제가 교사로서 우리가 이제 교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 한번 할 거리들 가지고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현장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관해서 비록 이제 초등이지만 뭐 중등도 비슷하게 학교 현장은 비슷해서 일단 조금 얘기해드리고 또 중등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 조금 얘기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현장에 관한 것도 수업 중에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유튜브에 제가 이제 등교 개학이라고 해서 했더니 이렇게 지금 이제 막 나왔어요. 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 제가 이제 뉴스 나온 거 가지고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 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과 이런 거는 정말 일부분이고요.
진짜 이제 실제로는 교사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뉴스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시고 교사는 어떤 일들을 하겠구나. 그것들을 한번 공책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들어갈게요.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잠깐만요. 영상이 소리가 혹시 작으면 볼륨을 올리시고 전국 초중고 학교들이 어제부터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자, 그러면 한 4분 정도 되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공책에 교사가 해야 할 일들은 뭐구나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개학 첫날 교사의 할 일은 뭘까? 하지만 첫날 등교하지 못한 학생만 15만 8천 명.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정지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족들의 축하, 꽃다발에 선물도 있었습니다. 입학식 후에는 외식이죠. 인근 식당은 그렇게 붐볐습니다. 그랬던 입학식에 학생과 선생님만 있고요. 마스크와 거리 두기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은 영상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코로나 3년차 우리 입학식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 학기도 시작됐습니다. 거침없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모두가 불안합니다만 학교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쓴 얼굴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등교하니 좋습니다. 선생님 못 봤는데 그랬어? 그래. 내 건물이 어딘지 모르겠어. 온라인 개학이 아니라 등교 수업을 통해서 새 학기를 맞으니까 중학생들도 설렙니다.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학교 오는 게 좋으니까. 하지만 일부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개학했습니다. 목소리 들려? 자, 얼굴 한번 보자. 올해도 역시 텅 빈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마주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지만 아쉬움도 몹시 큽니다. 교육부는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등교 중지 비율 15%를 기본 지표로 내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사 운영 유형이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이거든요. 학교가 탄력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오전 수업을 택한 어떤 학교는요. 수업 시간을 20-30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7교시를 오전 중에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학교마다 수업 형태가 다른 겁니다. 헷갈립니다만은 그래도 학교에 가니 다행입니다. 하지만은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학교에 가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등교한 학생들 어제 학교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인데요. 학생들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검사가 권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앱을 보면은 항목이 2번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입력을 안 해도 등교는 가능합니다. 더욱이 검사 결과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런 가운데 개학 첫날 자가진단 앱을 통해 등교 중지 안내가 진행된 학생은 15만 8천 명이 넘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등교에서 원격으로 갑자기 수업 방식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언제 수업 방식이 바뀔지 몰라서 교재를 등교, 원격, 이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고요. 검사 키트를 소분하고 확진 학생 관리 등 방역 업무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데요. 교육 활동과 방역 두 가지를 쫓아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낮게로 와서 소분 작업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교직원들이 간의 수공업처럼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하나하나 작업을 해서요. 이렇게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은요.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원격 수업 전환 기준은 없다.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등교 관리 기준은 내놨습니다.
새 학기 적응 주간인 다음 주까지요. 확진된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등교 중지입니다. 코로나로 학교에 못 가면은요,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함께 사는 사람이 확진된 학생이라면은요, 다음 주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등교가 가능하고요. 미접종자는 일주일 등교 중지입니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네. 자, 잘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네, 이제 공책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등교 계약하는 장면 보셨죠?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등교 계약 첫날, 이제 할 일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등교 계약을 하기 전에 뭐, 사실 원격으로 수업하시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계약 첫날 교사의 할 일도 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할 일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는 궁금한 질문도 좋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리고 질문도 한번 적어봐도 좋습니다. 자, 뭐든 괜찮습니다. 자, 공책에는 그냥 생각과 네, 질문 이런 것도 써보시고 또 개학날 그래 선생님 이 영상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했겠네 하는 게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는 거죠. 자, 우리 네. 일단 학생들은 지금 이제 학교가 이게 원격으로라도 학교에 이제 수업을 시작은 했으나 등교하면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원격까지 하는 경우는 그 학교에 확진자가 많아서 또 교사 확진이 있어서 수업이 어려운 경우, 네, 그래서 대면을 하지 않는 이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준이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까 여기 뉴스에 나온 것처럼 3%가 넘으면 원격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15%가 또 이제 넘으면 뭐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막 학교가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첫날부터 네, 담임선생님 못 오셔서 코로나 이제 그 PCR 검사 중이셔서 오전까지만 공간 내시고 오후에는 수업 오실 거라고 했는데 확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교시부터 저는 거기에 복열 수업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교시까지 하고 4, 5교시는 다른 선생님 오셔서 복열 수업하고 한 2교시쯤 되니까 2교시 후에 한 10시, 11시 이쯤 이제 확진 통보가 오니까 확진이 됐다. 그래서 못 오시니까 계속 수업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막 이제 일주일 동안 복열 수업 짜고 그랬는데 어제 오후에 또 두 분 지금 그래서 4분이 확진되고 우리 학교가 한 45학급이거든요. 네 분이 확진 뭐 되어서 수업 못 오시고 뭐 확진이든 자가격리일 수도 있겠죠. 학교는 지금 동거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또 2분이 더 그런 상황이 발생하셔서 지금 이제 막 그러니까 엄청난 교실에도 한 너댓 명은 못 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 이게 조금 더 다음 주에 더 넓어지면 이제 원격 수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막 바뀌거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음에 이제 교육 실습 가실 때 그때쯤에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또 그때도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원격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원격 수업 많이 받으셔서
뭐 좀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수업자가 되는 거는 또 좀 다르니까 이제 조금 또 생각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쓰셨나요? 네. 혹시 방금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부터 한번 하고 저희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네.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은 혹시 없을까요? 자, 이제 선생님,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답을 해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그 질문을 생각했다는 거는 교사로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 교직 실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조금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같이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써보시고 질문도 생각의 하나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선생님 힘드시겠다.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쓰실 수 있지만 또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지 이런 질문도 많이 써보셔도 좋습니다. 영상 중간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학교마다 이거는 준비되는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원격 수업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거 고등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키트 소분하는 거 얘기했죠. 소분 나누는 거. 그래서 학교마다 어떻게 했냐면 교육청에서도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왔지만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보낼 것들을 소분하느라고 실제로 김해교육청에는 2월 지난주에 급히 공문이 와서 이거 같이 좀 해주실 분 교육청 직원만으로는 안 되신 거예요. 모든 장학사님도 이거 키트 나누는 작업을 하셨어요. 수작업을.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전화나 메일로도 있지만 공문으로도 출장 내줄 테니까 제발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공문이 올 정도로. 그러면 학교에 이제 막 이렇게 와요. 그럼 학교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교사들이 이걸 또 나누어서 학년에 나눠주는 거예요. 학년과 학급에. 그러면 학급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학급마다 딱 하면 나와서 이렇게 갖고 가라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도 교장선생님 이러시잖아요. 모든 교직원들이 간의 수공업처럼 나눠서 학반별로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학반에 나누어 가는데 이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같으면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막 이제 나누어 주는 거 이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처음으로 이 키트를 나눠 주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중학교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마다 첫날 그저께 이제 수요일 개학했죠. 그러면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하굣길에 하나씩 나눠주고 오늘 금요일에는 2개를 나눠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진 않고 또 비닐팩에 다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비닐팩에 담아서 주는 거를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교사 직무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으로는 꿈에 부푼 이 수업하고 막 이런 거일 수 있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나오면 좀 안타깝게도 거의 노동직에 가까운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도 포함해서 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가 해야 하는 상황이 참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우리는 예비교사로서 뭘 하셔야 되냐면 그 교실 현장, 교육 현장을 상상하셔야 돼요. 네. 교실 현장을 상상하고 그 가상의 장면들을 떠올려서 교사가 할 일을 찾아보는 거죠. 이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셔야 나중에 뭘 잘하실 수 있느냐면 수업 준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준비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내가 실제는 아니지만 가상의 그 수업 장면을 떠올려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임용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용 준비도 나중에 임용 시험 준비하실 때도 그 장면들을 떠올려서 그럼 교사가 이렇게 해야겠어 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연습해 나가셔야 되는 게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주문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 자꾸 이제 그 장면을 떠올려서 생각해 보고 우리는 뭘 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주문을 제가 자꾸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실 일들은 자꾸 그 장면으로 이제 내가 가는 거예요. 미래의 그 장면으로 가서 아 그러면 뭘 해야겠네 자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3시 5분이어서요 15분까지 쉬실게요. 그러면서 15분에 다시 이제 쉬시는 동안은 화면 꺼두셔도 괜찮고 네, 우리 당연히 비디오와 마이크는 꺼두셔도 됩니다. 15분에 제가 다시 마이크 열고 선생님 부르면 오셔서 같이 또 우리 이거 이야기해보고 다음 수업 우리 학기 전체 안내 드리고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어요. 15분 네,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성 선생님, 어서 오세요. 지금 들어오신 건가요? 네, 지금 잠시 우리 쉬는 시간입니다. 15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할까요? 좀 쉬셨나요? 네, 쉬면서 좀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지 그러세요. 네, 어깨 한번 돌리게 할게요. 같이, 저랑 같이. 네, 어깨 이렇게. 목도 조금 움직이시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네네네. 아유, 공부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자,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래도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선생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일단은 제가 뭐 선생님들끼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괜찮을까요? 네, 저 빼고 24분이셔가지고 4명씩 근데 지금 혹시 참여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게 제가 그냥 자동으로 할당해서 할게요. 시간을 길게는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쓰신 걸 중심으로 한 사람당 1분 정도씩 너무 이렇게 많이는 얘기할 시간은 오늘은 본격적인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 보니까 교사들은 어떻구나 뭘 했겠다 어떤 생각이 든다 그냥 그런 거라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 나누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가 하시고 나서 대신에 이거 정도만 할게요. 서로 생각들이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비슷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그냥 자동으로 할당이니까 가셔서 이야기 나누시고 가장 먼저 그냥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가장 먼저 빠르신 분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제 소그룹 활동을 하실 때는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시간 단축을 위해 좋아요. 아니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논해서 하세요. 이런 의논할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제가 안내 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먼저 빠른 순서부터 하시고 오늘은 죄송하지만 이름이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뭐가 비슷한 내용이 뭐지? 아니면 이런 좀 특별한 내용이 있었네? 하고 간단하게만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짧게. 괜찮겠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옮겨 갈게요. 우리 비디오 꺼놓고 계셔서 만약에 말을 못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그 방에 옮겨가서 채팅으로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실게요. 자,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소그룹 이동 부탁드려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은 미리 그냥 다 벌써 끝나고 나오신 거네요. 네. 자, 거의 다 나오셨네요. 네, 우리 소희실 2번은 아직 이야기 조금 하고 계시나 봅니다. 자,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떻게 좀 서로 비슷하셨나요? 네. 자, 네, 우리 다 들어오셨네요. 네. 시간이 너무 짧았죠? 네. 그러면 우리 1위실에서 가장 이름이 빠르신 우리 김지은 선생님 간단하게 선생님 어떠셨나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어느 김지은 선생님인지 모르겠네요. 지은 김 선생님. 네. 네네네. 네.
온라인으로 하면 모든 교사가 동등한 진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특히 연세 있는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 대면 비대면을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학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아유, 의견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희실 2번에 가장 이름 빠르신 분이 고다운 선생님이시네요. 네. 네, 저희 조는 주로 영상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해 보았는데, 우선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 누구도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교사도 상황에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증가가 힘들어 보인다.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사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아우, 풍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혜실 3번에는요, 김현주 선생님, 네, 세 분이셨는데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에서는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 이외에 추가적인 교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범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런 범위가 다양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던 건 코로나 확진된 학생들은 그럼 수업을 어떻게 보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확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수업에 대한 이제 출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확진된 경우에는 출결은 인정돼요. 근데 이제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니까 이제 만약에 줌 수업을 원하면 우리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만약 우리 반에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또 선생님들이 아직 아이들 그 파악이 다 안 되어 가지고 힘든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저학년 완전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요. 이제 다른 뭐 학습 구름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우리 초등도 적어도 뭐 한 고학년 이상은 다 줌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아이가 안 온다, 뭐 선생님 그냥 우리 애는 오늘 쉴게요, 그냥 뭐 과제를 해주세요, 이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면 줌 수업으로 해요. 줌 수업 해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교과 이동하실 때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줌 수업 하면서 아이가 들어오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 담임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실에 갔을 때 선생님 우리 안 온 아이가 있어서 줌 수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 수업하는 거 그대로 하고 아이한테 가끔 묻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이는 자기가 듣겠다고 하는 아이니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그냥 줌 수업을 그대로 그냥 실시간으로 그대로 수업하는 거죠. 그럼 교과 수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만약에 교과 수업은 교과 선생님의 그게 있잖아요. 계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계정에 뭐 지금 이제 시작하면 오늘 우리 들어오듯이 똑같이 자, 뭐 몇 학년 몇 반, 자,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수업하고 있고 그 학생만 거기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제일 오히려 쉬워요. 다른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제공하고 이게 제일 힘들어요.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나는 도저히 수업하기 힘들면 어쩔 수 없고, 몸이 조금 괜찮다 그러면 할 수 있고, 이제 동거가족 확진으로 인해서 만약에 수업을 못 오면, 출석을 못 오면 그 경우에는 몸이 아픈 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수업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걸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자, 또 이번에는 우리 질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회의실 4번의 김선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 자가진단 키트를 소분하는 게 선생님들도 힘들겠다라고 하고 또 교사가 필요 이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왔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선생님이 확진이 되었을 때 수업을 다른 선생님이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초등은 사실 다른 선생님이 와서 수업해도 되거든요. 중등은 교과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등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교사가 확진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병가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면 안 돼요. 그는 교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거거든요. 병가라고 하는 건 영가든 병가든 뭐 이거는 연가는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병가라든지 이런 거는 교사의 직무가 공식적으로 병가로서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죠. 예. 하지만 뭔가 뭐 이제 내가 동거 가족이 확진되어서 내가 지금 수업을 못 나오고 있다면 수업은 가능하잖아요. 3월 14일까지는 그렇거든요. 그때는 수업을 원격으로 다 하십니다. 재택으로. 예. 확진됐을 때가 제일 문제죠. 자, 감사합니다. 서희실 5번, 네, 우리 장성진 선생님, 아니, 이민호 선생님이시네요. 아닌가? 이마은 쌤인가? 누가 제일, 이민호 쌤, 네. 저희는 이제 4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 교사가 원격 수업이랑 이제 대면 수업이 막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수업을 준비하는 그런 부담감이 클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뭐 학생들 방역을 뭐 신경 쓴다든지 이제 키트를 이제 소분해서 뭐 나눠준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제 뭐 부담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다른 생각을 좀 더 펼쳐서 이제 학생이나 교사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제 학습권과 또는 뭐 수업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회의실 6번의 김은비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얘기해봤는데요. 그 문제점으로 제시된 게 온라인 출석 체크가 이제 어렵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학업이 결손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더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학습의 공백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학교라고 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역할이 단순히 학습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과 함께 서로 교류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21년 처음에는 상반기 때 원격 수업하면 아이고 학교 이제 필요 없겠다 이랬는데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류를 못하니까 친구들과 같이 생각 나누고 사실 막 특히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거든요. 고등학생들도 비슷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각자 자기 집에서 수업하면 그게 편하긴 해. 근데 특히 어릴수록 이게 사회성을 기르고 또 뭐 특히 여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어울리면서 막 팔짱 끼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대면을 해서 아이 컨택 하면서 또 뭐 갈등이 있으면 갈등도 사실 해결해 보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걸 못 하니까 사회성을 기르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중요하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학교를 억지로라도 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은 많은데 뭐 그걸 지금 다 우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학습의 공백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사회성의 공백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류하게 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그 과제를 하나 드렸죠. 사전 과제 한번 생각해 와 주세요 라고 했던 게 새학기 첫날 화면 공유했습니다, 선생님. 네, 새학기 첫날 담임으로서 새로 만난 아이들과 어떻게 인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인사하겠다. 담임으로서. 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한번 공책에 한번 쓰셨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인사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마 생각만 하셨죠? 제가 적어오라는 말은 안 했죠. 그래서 지금 한번 써보실게요.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아이들과 뭐 시나리오처럼 쓰면 더 좋지만 일단 인사말 하나, 인사말 한번 써보시고 뭐 이제 그거 장면을 상상하셔서 지금 이제 마이크는 꺼두었지만 마이크 안 열어도 괜찮아요. 네, 혼자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네, 아이들이 앞에 있다. 우리가 전체 아이들이라 치고요. 네, 원격이든 대면이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내가 뭐라고 인사를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인사말 좀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인사한다 이거 말고요. 진짜 인사말. 제가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사랑합니다 한번 했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인사말을 할지 어떻게 인사할까요? 인사말이 가장 기본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뭐 몸짓, 액션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적으셨나요? 지금이 이제 딱 마침 우리 새학년 첫 그 등교하는 그때라 이제 저희가 강의를 전체적으로 이 새학년 이제 학년 딱 시작한 이 교육 과정과 연결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적어 보셨습니까? 네네네.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면 좋을까요? 아까처럼 카메라에 한번 댈까요? 아니면 한 몇 분만 발표할까요? 발표가 힘드실 수도 있고. 네. 자, 적어 보셨나요? 자, 혹시 자원에서 나 한번 발표해 볼게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자, 그럼 다 같이 동시에. 네. 나 도저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도 있으시겠지만, 자,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자, 다 같이 한번 카메라 앞에 한번 이렇게 한번 갖다 대어 보실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자, 깨알같이 적으셨어도 괜찮아요? 네. 아, 네. 우리 이민영 선생님 굵은 사인펜으로 적어주시니까 확실히 그래도 잘 보이네요. 최소연 선생님 스케치북, 스케치북이에요? 아니면 롤링, 그거예요? 크게. 공책입니다. 공책인데, 네, 그거 옆으로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 김은미 선생님도 그렇게 적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마은 선생님도 그렇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네, 네, 핸드폰으로 적어주셨어요. 고마워요, 박현태 선생님. 자, 근데 박현태 선생님 죄송한데 잘 안 보여가지고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앞으로 영어 교과에 대해서 가르쳐드릴 박현태라고 합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네.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한 여러 줄 쓰셨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사가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교직 실무에, 그러니까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습가실 때도 그랬지만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뭐부터 할 것인가. 사실은 또 이거 이전에도 있죠. 아침에 학교에 딱 이렇게 도착해서 교무실에 가서 인사를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교직 실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를 둘러싼,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나중에 이거 정리해서 저희 제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면 잠깐 보실게요, 선생님. 교사는 이거 이제 계약하기 전에 이런 워크숍들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워크숍을 했어요. 교사로서 나의 2022년 비전 세우기 해보고 아이들과 학급 비전 세우기 실습도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면 계약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수목금 이 중에 학급 비전 세우기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학습하는 교실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실습하는 워크숍을 계약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언제부터 교직 실무가 되냐면 계약 전부터 해당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계약 첫날부터가 아니에요. 계약 첫날을 준비하려면 미리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계약 전주가 새학년 맞이 주간이라고 해서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지금 이제 공문이 교육청에서 2월 23일 화면에 교육청에서 온 공문인데 여러분들 공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제 이 교직 실무 과목에서 처음 접하는 게 바로 공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문도 작성해 볼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공문을 막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2월 23일에 왔습니다. 자,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엉뚱한 걸 눌렀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여기에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왔고 2월 23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라 했느냐면 긴급 안내라는 머릿말이 달려서 새학기 적응 주간. 네, 그게 계약 3월 2일부터 11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계약 이후 첫 2주간은 새학기 적응 주간이라고 해서 이때 뭘 하냐면 지금 이제 이번 주는 거의 수업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일단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때 생길 때는 왜냐면 이게 새로 방침이 바뀌었거든요.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다시 안내를 하고 우리 학교는 인원수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따라 뭐가 생겼냐면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BCP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BCP. 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약자 다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 뭐뭐뭐인데 업무를 선생님들, 교사, 아까 여러분들이 교사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확진되었을 때 혹은 아직 2주간은 동거가족으로 인한 자가격리도 있기 때문에 교사가 안 나왔을 때 수업은 어떻게 되는데 업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업과 업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학교의 3%는 몇 명까지인지 이거를 학교 전체일 수도 있고 혹은 학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달리 운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년에는 몇 명까지가 3%고 15%는 몇 명이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수업을 어떻게 하자. 이거를 지난주에 막 급히 의논하고 지금도 다시 의논했어요.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막 수업 준비는 뒷전이고 이거가 먼저 되어야 일단 학교와 돌아가니까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학부모들한테 안내해줘야 되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학부모들이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침을 빨리 세워서 안내해줘야 되니까 그거 하느라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거의 일을 못했어요. 수업 준비는 거의 못하고요. 네, 이거 하느라
진짜 학교가 막 바빴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사랑합니다 되고요. 저는 사랑합니다를 가지고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그 인사말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인사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자기소개 자료가 필요해요. 자기소개 자료. 제가 이거 안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에 이거 다음 주에 넘어가면 또 이게 꼬여가지고 이번 주에 할 일, 저의 소개 자료. 아까 제가 그냥 막 저 이런 사람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소개 빙고를 만들어서 저는 이거를 퀴즈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시냐면 나중에 실습 가셔서도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실무예요. 이런 게. 그래서 저는 7, 1, 300 앞에 숫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이제 초성으로 했어요. 이 두 번째 줄은 뭐냐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학급을 운영하는 수업을 운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고요. 세 번째는 수업 방법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는 학급 운영 내 교육관이고요. 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업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빙고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저의 이제 아까 히읗, 리을은 협력이고 존중이고 그림책과 질문 공감으로 저는 수업하는 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걸 만드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거 뭘 하나를 빼먹었는데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셔서 다음 시간에 우리 이거를 같이 소개 자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가 올려져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교직 실무 교재가 없으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오시면 저희가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 교직 실무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런 거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 강의 전체적인 방향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과정 중심 평가고요. 저희가 출석은 10%고 중간고사는 그 프로젝트로 대신 할 거거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따로 지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선택형이나 이런 거 아니고 서술식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뭐 오픈북이거나 이렇게 안 되면 과제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제는 보고서 유형이긴 하지만 이거 포트폴리오랑 보고서랑 있고요. 기타에 해당되는 게 동료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거는 한 6주에서 7주, 8주 요 사이에 저희가 이제 가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 비전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따라 나는 구체적으로 내 업무가 뭐다 아니면 내가 아이들과 이런 걸 해야겠다 싶은 그 교육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기한문, 공문과 예산안을 짜보는 걸 할 거예요. 이것도 팀으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팀으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각자가 지금 이제 오늘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자기소개, 그 다음에 아까 아이들과 인사하고 자기소개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시거나 아까 오늘 공책에 간단하게 기록하신 거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제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항이 있지만 꼭 이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학 첫날 담임교사로서 뭐 이렇게 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 가지고 해볼 거고 마지막 동료평가는 피드백, 여러분들끼리 동료평가 피드백 할 거거든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강의 또 자료 그거 안내 자료를 오늘 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 교재를 가지고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고 안내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우리 이제
교사로서 교직 실무 들어가는 시간으로 등교계약 첫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교사의 할 일,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이제 맞추려는데 지금 이게 와서 제가 채팅창에 또 안내해드리고,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그 공지에도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패들렛에 그 오늘 하신 거 캡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맞춰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오늘 첫날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OT만 하고 마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일단 했고요. 제가 그 혹시 우리 중에 4학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습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은 1학기에 실습을 가시나요? 아니면 4학년 중에서는 1학기에 실습하시는 분도 있고 2학기에 실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공지에 올릴 테니까 실습 가시는 분들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팀을 어떻게 짜야 할지 다음 주에 같이 의논해 볼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맞춰도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가셔도 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